신혼부부가 집 때문에 파산했다는 얘기. 퇴직금을 다 넣은 아파트가 수억 원 떨어졌다는 얘기. 이런 뉴스가 요즘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했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가 실제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는 동생이 상가 투자했다가 거의 망했대. 회사 선배가 은퇴하고 작은 건물 하나 샀는데 경매 넘어갔대. 이런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을 떠올려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결국 오른다. 대출은 있어도 상가는 수익률이 높다. 건물만 사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 당시 부동산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4년, 2025년 사이 미분양 아파트가 6만 호를 훌쩍 넘었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보다 수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죠. 2022년 2%대였던 변동금리가 2025년 하반기 6%까지 치솟았습니다. 월 이자 80만 원 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180만 원, 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 공실이 전국으로 번지고 여기저기 이자 폭탄이 모든 가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건 이미 내 인생에서 불가능한 목표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커뮤니티에 쏟아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마이너스 30%씩 물려있는 계좌를 볼 때면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신용대출 이자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이제는 상환일만 되면 숨이 턱 막힙니다. 2022년 이후 우려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다음 임차인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전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대출이나 또 다른 전세보증금으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다음 사람의 돈으로 이전 사람에게 갚아야 굴러가는 구조이죠. 다음 임차인이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온다면 이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빌라왕과 건축왕 사건이 뉴스에 도배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터질 게 터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공포는 빌라 수준을 넘어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갭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한두 달 버티면 되겠지? 이런 식의 희망 전략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지금은 수천만 원의 역전세 차익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사실상 한국 부동산을 떠받치던 튼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상승을 떠받치던 마지막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전세 가격은 2, 3년 전보다 30-40% 하락했습니다. 또 신규 입주 지역은 전세가율 50% 이하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게다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금지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는 전세 매물이 수백, 수천 건씩 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 무너지는 지역부터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한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은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떠나면서 도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조차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부동산은 결국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그리고 전 임차인보다 더 비싸게 살아줄 사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은 과거의 일본, 미국보다 더 빠릅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하면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늘었죠. 또 현재 주요 지역의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더 가팔랐습니다. 게다가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월세 상승 속도도 엄청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위기를 맞았던 나라들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문제를 맞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종현 씨는 몇 년 전 평택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평택은 제2의 동탄이라 불리며 삼성전자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당시 평택에서도 화양지구라는 곳은 아직 다른 곳들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화양지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포레나 평택화양 전용 84타입을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나 지제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곧 화양지구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입주인 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보다 5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싸게 11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종현 씨는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화양지구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오피스텔은 동탄역 주변 개발과 지하철 개통 호재로 기대가 컸죠. 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9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동탄은 경기 남부의 핵심지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파트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수원 연무동의 서광교 한라비발디를 선택했습니다. 2027년 2월 입주 예정이고 수원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현재 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3천만 원 마피죠. 심지어 15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285세대의 최고 28층인데 평당 분양가가 높긴 했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선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입지가 좋은 역세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 은평 자이더스타를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로 희소 가치가 있어서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분양가가 전용 84타입 기준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오를 거라는 분양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부동산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